I think there are really two fundamental paths.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일론 머스크의 꿈 그 자체이며 지금까지 소개했던 다른 기업들은 전부 이를 위한 기반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기업, 바로 인류 문명의 지구 밖 행성 진출을 위한 항공우주 장비 제조, 우주화물 수송, 우주 탐사 회사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하루에 꼭 독서 시간을 가질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왔는데 그중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그가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라는 목표로 스페이스X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시작부터 우주산업회사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페이팔을 매각해 얻은 그의 재산을 화성에 살아있는 식물을 담은 온실을 발사하는 마스 오아시스 실험에 투자해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정부가 우주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로켓을 구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로켓은 너무 비쌌고 러시아의 로켓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굴욕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는 로켓의 개발 비용을 따져보고 자신이 직접 로켓을 만들기로 결정한 뒤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페이팔을 매각해 이미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머스크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 로켓 개발을 시도했고 이때 만들어진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이 바로 팔콘 1입니다. 하지만 팔콘 1의 발사 시도는 3번 연속 실패했고 3차 발사를 시도했던 2008년 일론 머스크는 모든 자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3차 발사가 실패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9월 29일 스페이스X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개발 역사상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머스크는 파산 위기를 벗어납니다. 만약 이 네 번째 발사마저 실패했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스페이스X는 2012년 5월 22일 자체 개발한 물자 수송용 우주선인 드래곤으로 민간 기업 중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고 나사의 민영 궤도 운동 서비스 COTS에 참여하며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인류의 화성 진출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지라도 화성에 가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 화성으로 이주는 부자들만의 특권이 될 것이고 이 소수의 갑부들로는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화성으로 가고 싶은 사람과 화성에 갈 여유가 있는 사람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로켓 발사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유가 로켓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는 이를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차에 기름을 채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출할 때마다 새로운 차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팔콘 9 로켓은 2015년 12월 22일 최초로 1단 부스터의 회수에 성공했고 2017년 3월 30일에는 1단 부스터의 재사용과 회수 모두에 성공하며 발사체로서는 최초로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한 달에 거의 한두 개 정도의 로켓 발사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정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고 발사체 전체를 연료만 채우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머스크는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이용한다면 우주 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줄어든 비용을 다시 거대 발사체인 스타쉽이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로 나눈다면 화성으로의 이주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여행을 막는 장애물이 비용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바로 화성까지의 먼 거리로 인한 이동기간이죠. 현재 기술로는 여행객들이 우주에서 몇 달 이상을 지내야 하고 중력이 낮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는 것은 사람 몸에 많은 이상을 가져옵니다.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우주 방사능의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즉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워프 드라이브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기술에 대해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가 더 필요할 정도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5달 정도로 예상했던 화성으로의 여행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하늘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1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자금을 지원한 달 관광 프로젝트, 디어문 등 여러 우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처음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계획한 지 아직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20년 동안 그는 민간 주도로 수많은 로켓을 발사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 속에서 로켓의 완전한 재사용에 성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의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